도윤 씨, 미안해요. 제 뱃속에는 당신의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 부모님은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이 남기고 간 편지. 그리고 그가 모른 채 살아온 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0년 전 봄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학교 캠퍼스 벚꽃나무 아래에서 처음 만난 그녀, 이윤이. 수수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을 가진 여학생이었죠. 그녀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강도윤은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회장의 눈가에 희미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왔어요. 지금 그는 더 이상 23세 순진한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를 차지한 대성그룹 본사 36층. 이곳 회장실의 주인이었죠. 63세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협박 전화가 계속되었거든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이런 일이야 재벌 회장이라면 흔히 겪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협박의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일정, 동선, 심지어 30년 전 과거의 이야기까지 언급하더군요. 첫사랑 윤희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회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비서실장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해온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경호원을 배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 실장의 제안에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게 좋겠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알아보게. 다음 날 아침 10시 새로운 경호원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재, 29살의 젊은 남자였어요. 185cm가 넘는 키의 단단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침착한 인상이 눈에 띄었죠.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을 보좌하게 된 박민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이 민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상하게 낯이 있군.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빛이야.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가 30년 전 벚꽃나무 아래 그녀의 눈빛과 겹쳐 보였어요. 민재는 회장의 시선을 느끼고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죠. 회장님, 오늘 일정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시작일까요? 민재가 경호를 맡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의 일정표에는 오전 10시 강남의 프리미엄 골프장 방문이 적혀 있었어요. 중요한 거래처 사장들과의 라운딩이었죠. 회장은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회장에게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어요. 경호원으로서의 그의 눈빛은 매섭게 변해 있었습니다. 골프장의 모든 움직임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죠. 캐디들의 동선, 다른 손님들의 위치,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도요.
회장이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잔디밭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회장이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오른쪽 숲속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검은색 후드를 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어요. 남자는 빠른 속도로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죠. 모든 일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민재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였어요. 그는 회장과 괴한 사이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민재의 외침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괴한의 흉기가 민재의 왼쪽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민재는 고통을 참으며 괴한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괴한을 바닥에 눕혔죠. 다른 경호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괴한을 붙잡았습니다. 괴한은 체포되었지만 민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회장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청년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민재야. 회장이 다급하게 민재에게 달려갔어요. 20년 넘게 경영자로 살아오면서 이토록 당황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 임무는 회장님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재는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가 급히 출동했고 민재는 대성그룹 계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회장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청년, 그 청년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성그룹 계열 병원 특실, 민재는 응급수술을 받고 이곳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흉기가 급소를 비켜갔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회장은 수술실 밖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수술이 끝나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의 말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장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재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민재의 침상 옆 의자에 앉았죠. 한참을 그렇게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내 회장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대성그룹 계열 병원이다 보니 최상층의 회장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잠시 업무를 보려던 참이었죠. 병원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환자의 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은 차트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상처 부위는 깨끗하게 봉합되었고 감염 우려도 없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잠시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출혈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흉기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병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자분의 혈액형이 극히 희귀하다는 겁니다. 만약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혈액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회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 병원장이 차트를 다시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CI-AB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혈액형이죠. 10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 다행히 큰 출혈이 아니어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펜을 쥐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빠졌어요. CI-AB형.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병원장은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네. 계속 잘 부탁하네. 병원장이 나간 후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윤희도 CI-AB형이었습니다. 둘이 사귀던 시절 그녀가 빈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극히 희귀한 혈액형이라 혈액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죠. 그때 강도윤은 전국의 혈액원에 연락해서 간신히 혈액을 구했습니다. 그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설마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지.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민재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매, 오똑한 코, 그리고 입가의 선까지도 윤희를 닮은 것 같았어요.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그에게 보내는 신호일까요?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빠르게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요양실에서 며칠 더 쉬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그 기간 동안 민재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혈액형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마음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일주일 후 오후 회장은 민재의 요양실을 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말렸지만 회장은 고집을 부렸어요. 직접 가봐야겠네. 회장이 말했죠. 사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를요. 문을 두드리자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아직 왼쪽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안색은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회장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몸은 좀 괜찮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덕분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곧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몇 권의 책과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그때 회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탁자 모서리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상자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다가갔죠. 민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 유품입니다. 정리를 하다가 꺼내놓은 거예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목걸이 좀 봐도 되겠나?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회장이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은목걸이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흐릿한 각인이 있었어요. 회장이 그것을 햇빛에 비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윤희 하트 도윤. 그 글자를 본 순간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 목걸이는 30년 전 자신이 윤희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학 축제날 노점상에서 산 싸구려 목걸이였지만 둘의 이름을 새겨 넣었었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났나? 민재는 회장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유품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지니고 계셨던 거예요. 회장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민재는 잠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이윤희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이윤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요양실을 나온 회장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도 말을 걸지 못할 정도로 회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민재의 얼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회장은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오게.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30분 후 김 실장이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재 경호원 말일세. 그 사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주게. 출생 기록, 가족관계, 모든 것을 말이야.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실장은 펜을 든 채 회장을 바라봤죠. 회장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나와 박민재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하는 거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극비리에 진행하게.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빨리 진행하게. 가장 믿을 만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김 실장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김 실장은 민재를 불렀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명목이었어요. 민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회장 역시 같은 날 검사를 받았죠. 모든 샘플은 서울 최고의 유전자 분석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에게는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민재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윤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을까요? 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봉인된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회장의 눈이 한 줄에 멈췄어요. 친자관계 일치율 99.98%,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확실함. 보고서가 회장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지키지 못한 여인, 그녀가 홀로 품고 있던 생명. 그 아이가 지금껏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실장은 조용히 물러나 문을 닫았어요. 회장실에는 한 남자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회장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골프장 습격 사건의 배후가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장은 김 실장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사건의 배후를 밝혀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누구인가? 형사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대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강준호 씨입니다. 회장님의 장남이신 것으로 압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배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이 지경까지 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형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강준호 씨는 수개월 전부터 회장님을 협박해 왔습니다. 협박 전화 기록과 골프장 습격 사건 모두 그가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적은 회장님을 압박해 조기 퇴진을 유도하고 자신이 후계자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민재 경호원도 표적이었나?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강준호 씨는 박민재 씨가 회장님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 주변 인물들을 정리하려는 의도였죠. 그날 저녁 회장은 준호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차갑게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비웃듯 대답했어요. 왜긴요? 당신이 모든 걸 빼앗았잖아요, 아버지. 당신은 평생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더 노력하라고만 했죠. 그런데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그룹을 맡기고 은퇴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려는 거잖아요.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뺏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잃은 거다. 후계자가 되려면 실력이 아니라 인품이 먼저야. 사람을 해치려 드는 자가 어찌 그룹을 이끌 수 있겠나?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지만 그룹의 리더가 될 자격은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 회장이 서류 한 장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장 사표를 써라. 그리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 법적 처벌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지만 이 그룹에서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아버지.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너일 게다. 내가 선택한 길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한다. 준호가 나간 후 회장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민재를 본사 36층 회장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부름을 받고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안께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났지.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이걸 보게. 회장이 서류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죠. 친자관계 일치율 99.98%, 생물학적 부자관계.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무슨... 서류가 민재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실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민재야. 너는 내 아들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내 어머니 이윤희는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었어. 민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민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63 평생을 재계의 정상에서 살아온 그 사람이 청년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며 회장을 일으키려 했어요. 회장님,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재야.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 너를 지키지 못했다.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용서해다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에 울렸어요. 민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그 말을 고쳐 말했죠. 아버지. 그 한마디에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을 이야기하시며 웃으셨어요. 전 이제야 왜 당신이 낯설지 않았는지 알겠습니다.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순간 회장은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흐느꼈어요. 30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그 편지를 들고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재가 편지를 건넸어요.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의 글씨였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편지지에는 윤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뱃속에는 우리의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해 미안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알잖아요.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편지를 읽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흐렸어요. 하지만 회장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키려 애쓰는 걸 봤어요. 부모님과 싸우고 집을 나가겠다고까지 하셨죠. 하지만 전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큰 그룹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용서해 주세요, 도윤 씨.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엔 언제나 당신이 있었고 당신의 눈빛을 꼭 닮은 아이를 품에 안았으니까요. 이 아이에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요. 민재가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면 언젠가 당신을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부디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도윤 씨, 저는 행복했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어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윤희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회장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재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희야, 너는 떠났지만 너의 사랑은 여전히 내 곁에 있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내게 돌아왔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대요, 아버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이제야 알겠구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책상 위에는 윤희의 목걸이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주 앉은 두 남자.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만난 부자.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두 세대의 인연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